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누가 내는 걸까요? 법인세는 당연히 기업이 내고 소득세는 개인이 낸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재정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일반 개념 분석을 통해서요,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 말고 그 뒤에 숨어서 진짜로 그 부담을 지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세금의 세계를 여행할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숲속의 나무 하나를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점점 시야를 넓혀서 숲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나아갈 겁니다.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복잡해 보이는 여정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정부가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세금을 딱 붙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세금 최종적으로 누가 내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머릿속에 바로 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당연히 스마트폰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거 사는 소비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담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다른 건 다 있고 딱 그 특정 시장 하나만 떼어서 분석하는 걸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말이죠.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세금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경제라는 거대한 연못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문이 일지 않겠어요? 그 모든 파문의 끝을 추적하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입니다.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을 보려면 우리한테도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든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하버거가 만든 하버거 모형이라는 건데요. 복잡한 현실 세계를 몇 가지 핵심 규칙으로 단순화해서 세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모형의 세계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물건, 자동차, X제와 빵, Y제만 있다고 가정해요. 둘째, 이걸 만드는 재료도 딱 두 가지, 사람의 노동력과 기계 같은 자본뿐입니다. 셋째, 모든 시장은 아주 완벽하게 경쟁적이어서 누구도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재료를 2배 넣으면 생산량도 정확히 2배가 나오는 아주 정직한 기술만 존재합니다. 자, 이 단순한 세상에서 세금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만약 정부가 자동차 산업, 즉 X제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이 단순한 경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부가 자동차에 세금을 딱 붙였어요. 그럼 제일 먼저, 그렇죠, 자동차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싼 자동차 대신에 빵을 더 사 먹겠죠. 결국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줄여야 하고 반대로 빵 공장은 더 바빠지니까 사람과 기계를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경제 전체에 걸쳐서 자원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현미경을 들고 기업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이는 곡선 있죠? 이걸 등량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자동차 100대를 만드는 다양한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자를 많이 쓰고 기계를 적게 쓸 수도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세금이 없었다면 기업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레시피, 바로 저 A 지점을 선택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세금의 진짜 무서운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빵 공장으로 몰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싸지겠죠. 그럼 기업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계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싸졌네? 그럼 비싼 기계 대신 사람을 더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은 생산 레시피를 A에서 B로, 즉 자본을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놀라운 현상, 이걸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로 불러요. 바로 요소 대체 효과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값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사람을 더 쓸지, 기계를 더 쓸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생산 방식까지 바꿔버리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더 복잡하지만 훨씬 현실적인 부분 요소세라는 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 즉 자본에만 콕 집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입니다. 부분 요소세가 뭐냐면요. 모든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딱 콕 집어서 저기 X라는 특정 산업에서 돈 버는 자본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세금은 아주 흥미롭게도 두 개의 서로 다른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 효과의 이름이 바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 효과입니다. 자, 이것도 쉽게 풀어보죠. 자동차 공장의 기계에만 세금을 매겼다고 해봅시다. 첫째, 기계 쓰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동차 생산비가 오르겠죠? 그럼 차값이 비싸져서 덜 팔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산출효과고요. 둘째, 공장 사장님은 이제 세금 때문에 비싸진 기계 대신에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자를 더 뽑아서 차를 만들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생산 재료를 바꾸는 요소대체 효과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산출 효과 때문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쓰던 기계 자본이 남아돌겠죠? 그럼 자본의 가격은 떨어지려고 합니다. 동시에 요소 대체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비싸진 기계를 안 쓰려고 하니까 역시 자본의 가격은 떨어지려고 하죠. 이 경우에는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될지는 이 두 힘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죠? 괜찮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슬라이드는 사진을 딱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복잡한 줄다리기의 최종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결과 하나만 딱 짚어드릴게요.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 산업이 기계보다 사람을 훨씬 많이 쓰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놀랍게도 그 세금 부담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가진 자본가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처럼 세금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길고 복잡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법에 적힌 대로 세금 내는 사람과 진짜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법적으로는 분명 기업이 세금을 냈는데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오거나 노동자에게 가거나 심지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산업의 누군가에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 균형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죠? 법인세 인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인세는 결국 자본에 대한 세금인데 이걸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산출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 과연 이 정책이 정말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그냥 어려운 경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